노란돼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시험 보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축복이 있으라. 혹여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힘내시면 됩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엔 되겠지. 좀 호연지기를 가지시고 작은 시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정한 정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25년도 이에 기사 실기, 산업기사는 논할 것도 없고 어디서 배웠건 뭘 보고 배웠건 워낙 기본적인 게 나와가지고 우리 제일전기학원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중도 포기자만 아니라면 이번에 거의 100% 합격했다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사가 문제죠. 기사가 공부하고 열심히 되뇌어서 학습했던 사람들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던 일회 시험에 비해서 훨씬 각성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게이지로 얘기하자면 한 40에서 60% 중하라고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중하가 될 것이다. 중하. 좀 낮게 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건 우리에게 정기인만이 배우고 학습한 수변전설비라고 하는 특화된 과목이 지금 1회 때 2회 때 연속으로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나 토목이나 기계나 이런 자격증과는 다른 그 면모가 바로 이 수변전설비라는 건데 우리만이 하는 이런 특화된 과목이 현재 1, 2회에 걸쳐서 지금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아마도 출제의 큰 프레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까. 좀 각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제위원들 좀 각성해 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한번 생각 다시 한번 되뇌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은 난이도가 중하였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최소한 60점에서 한 70점 사이까지는 무난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배워왔던 게 주종을 이뤘고요. 일단 19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2계산 3개 정도 많게 본다면 4개까지는 신출이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문제수가 많았다는 얘기는 배점이 그렇게 높은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하더라도 60에서 70점 맞기에는 충분한 시험이었다. 이번 기회에 놓쳤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기조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혹시 합격이 아닌 불합격의 위치로 가신 분들이라면 1차 때 배우신 전력이라든지 또 전설이라든지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든지 회로에서의 계산 문제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며 좀 학습을 같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이런 과목들 1차 필기 과목입니다. 필기 과목에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주실 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단답을 보시면요. 기사 단답이 1회 때에 비해서 문항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0문항으로 대폭 평범하다 그 얘기겠죠. 상향 조정되었고요. 배점은 순수 단답이 50점 나왔습니다. 50점. 이거는 제일전기학원 거의 산업인력공단 매뉴얼하고 같은 과목으로 저희가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점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중에 변형이 8점이 변형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2문제가 변형되었는데 전부 다 변형된 건 아니고 일부 변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실력을 부분 점수는 반드시 취득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출이 한 10점 나왔는데 신출이긴 하지만 왠지 어선가 본 듯한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서도 본 듯한 것들이 출제가 됐다. 하지만 일단 기출은 벗어난 문제들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예비 전원 설비라고 했는데 제가 끝부분에 회로 계산 문제를 넣어놨었죠. 회로 계산 문제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Y 델타 결선 저함값 구하기. 그래서 Y 결선 주고 델타를 구해라. 그러면 대각선분의 두 개 합해줘라. 델타를 주고 만약에 Y를 구해라. 그러면 삼각형 3개 더한 것 분해 하면서 제가 필기 때 말씀을 드렸던 거.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히 식기 전에 잡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게 이제 6점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순수 예비 전원이 아니었고요. 회로의 계산 문제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테이블 스펙은 쉬운 것도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었고 감리가 신출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건 맞힐 방법이 없는 아주 지엽적인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에도 없는 아주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디테일은 악마였죠. 악마는 디테일했기 때문에 악마가 아닐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똑같은 격으로 우리 KC 법규 쪽에서도 한 문제가 아주 지엽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문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 모든 문제를 다 맞춰서 100점을 합격할 거 아니니까 우리는 60점을 맞아야 되는 문제라면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2-3개는 있다. 그게 5개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2-3개 정도라면 오늘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시퀀스가 아주 기본형으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퀀스를 공부했더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대로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로서 11점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2문제. 아쉬운 얘기죠. 우리의 특화된 과목인 수변전설비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KC가 그래도 저번 때처럼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 이번에는 한 문제가 줄어든 3문제. 근데 배점은 몇 점입니까? 18점. 18점이 출제가 됐네요. 하지만 또 우리의 효자 과목인 또 조명설계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완전 신출은 아니었지만 약간 변형이 된 문제로서 출제는 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파트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보면 신출 문제가 변형된 문제가 52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에 거의 한 20점 정도는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변형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했던 나머지 48점에다가 20점을 합한다면 68점 정도가 기준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68점 나왔다면 넌 공부하고 배운 대로 너는 아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거야. 하지만 68점보다 높다면 좀 이상한데요. 그죠? 여튼간에 전생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8점이 안 돼서 60점이 안 돼서 만약에 불합격이 했다면 많은 기본학습을 못했다.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합격하신 분들은 올 여름 휴가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보내시고 불합격했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겠죠. 아쉽지만 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3회 때는 붙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이 아픔을 승화시켜야 돼. 그래서 1차 때 공부했던 책들 다시 꺼내서 한번 찬찬히 특히 전력 과목 좀 살펴보면서 전설, 회로까지 계산 문제들이 있는 회로 문제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사항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자격증, 우리 정기 자격증만 얘기할게요.
자격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했죠. 하나는 검정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정평가형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기 자격증은 그동안은 100% 모두 검정형이었죠.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우리는 이제 작업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필답형이었다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이었고요. 100점 만점에 60점이 합격하는 이런 검정형 자격증 시험을 그동안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우리 정기 산업기사를 가정평가원까지 추가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게끔 하겠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 뜻은 알겠는데 자, 우리 정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만약에 취득했다. 어디 가서 자랑해봐야 야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딨냐? 야 이거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이제 땄어? 이러면서 욕이나 처먹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과정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의 합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우리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30%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80%의 합격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처럼 흔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의 상황에서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했다, 전기기사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박수받고 그만한 대가, 보수를 받고 좋은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과정평가원으로서 합격률이 이렇게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면 자격증이 너무 흔해진다 그 얘기했죠. 물론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가오가 있지. 야 검정형으로 따야지. 야 그건 무슨 아유 대세야 그건 자격증도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하겠지만 훗날 더 한 5, 6년 지나고 한 7, 8년 지난 다음에는 그게 그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보수는 확 낮아질 것이며 우리를 채용해서 쓸 운영자,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다. 너네 자격증 가진 사람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베리 꼬였는데 이놈의 새끼들 너네 이제 야 300 주던 거 이제 200만 줘 최저임금만 받아가 라고 해도 이제 할 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고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어서 야 통과되길 바라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정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분명히 반대하거나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정기 자격증을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걸 막아내고 견뎌내고 해서 지금까지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의 정기 자격증의 귀중함, 소중함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했는데 이제 큰 벽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인들 잘 생각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 개인적으로야 저야 뭐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과정평가원을 신청해서 이미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수익 창출한다 이거는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이게 논할 얘기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기인 입장을 얘기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과정형으로 갔다. 난 찬성할래요. 이럴 상황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똑같이 나눠 먹기입니다. 그래서 좀 뭐 나만 더 먹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우리 정기인들의 지위가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그런 지위에서 그 지위를 이제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걸 여러분들이 상황 인식을 해주시고 알고 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약간의 설명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하시는 공부 하시는 일 열심히 절대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즐겁고 화끈하게 공부하셔갖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란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란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